저는 ADHD 진단을 받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많은 분들이 ADHD 치료를 위해 약물을 복용하거나 상담을 받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치료를 시작했는데도 집중력과 무기력은 조금 나아진 것 같지만 불안감이나 우울감은 오히려 더 심해지고 행동이나 생활 습관에도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해서 많이 혼란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약도 상담도 안 되면 도대체 뭘 더 해봐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방향성을 잃고 불안과 좌절감에 견디기 힘든 순간도 찾아오죠. 저도 아이가 약과 상담만 시작하면 무너져 있던 일상이 금방 회복될 거라고 믿었는데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정말 딱 일주일 정도만 괜찮더라고요. 이후에는 기대했던 변화보다 불안과 우울이 점점 심해졌고 결국 ADHD 약물 외에 다른 약들까지 함께 복용하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이 아이 증상에 맞지 않는 것 같다. 병원이나 상담실을 다른 곳으로 옮겨볼까? 답답한 마음에 정말 많은 영상과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설명이나 약 복용 후기 위주의 이야기들이었고 ADHD는 사람마다 너무 다르다 보니 어떤 이야기는 맞는 것 같다가도 우리 아이에게는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 과정에서 ADHD는 약이나 의지로 모든 걸 해결하기엔 너무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조금씩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치료기간이나 아이를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아이가 매일 부딪히는 환경과 저의 말과 행동부터 바꿔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아이와 함께 집안을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하루의 시작과 끝, 감정의 높낮이, 집중과 회피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공간이 바로 집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방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약을 먹고 상담을 받고 계획을 세워도 정리를 할 때만 잠깐 깨끗하고 금방 원래대로 돌아가더라고요. ADHD 진단 전에는 귀찮아서 안 한다고 생각했고 진단 후에는 약만 먹으면 자연스럽게 좋아지겠지 생각했는데 그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새로운 방법으로 정리정돈을 했더니 아이의 생각과 행동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도 찍게 되었고요. 저는 ADHD를 가진 사람들에게 정리정돈이란 정리기술을 배워 깔끔하고 예쁘게 집을 꾸미는 일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할 때 덜 지치도록 도와주는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333 정리 기준을 만들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물건 총량 줄이기. ADHD에게 정리가 어려운 이유는 의지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작업 기억과 선택 조절 기능의 한계 때문이에요. 눈에 들어오는 정보가 많아질수록 내가 처리해야 할 선택지는 급격히 늘어나고 ADHD 뇌는 행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집이 어질러져 있는 상태에서 정리해라는 말은 도움이 되기 위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정리 방법을 가르치기 전에 정리를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까지 물건의 양을 줄여보기로 했어요. 물건을 줄이는 기준은 딱 3가지예요. 첫째,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망가지고 오래되어 사용하지 않는 물건부터 버리기. 둘째, 같은 종류의 물건은 한 곳에 모아 꼭 필요한 양만 남기기. 셋째, 추억이나 사연이 있는 물건은 바로 버리지 않고 비움 상자나 보류 공간에 두기. 그 다음 정해진 기간 동안 찾지 않는 물건은 사진으로 남기고 정리했습니다. 물건이 줄어들자 신기하게도 정리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두 번째, 모든 물건은 한눈에 보이도록 수납하기. ADHD를 가진 사람들은 물건이나 해야 할 일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존재 자체를 인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수납의 기준을 깔끔함이 아니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꿨습니다. 수납의 기준도 딱 3가지예요. 첫째, 아이 동선에 맞춰 위치를 정하기. 물건마다 고정된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둘째, 물건이 보이는 가구나 수납용품 활용하기. 깊은 서랍이나 뚜껑이 있는 박스, 겹쳐 넣는 수납은 피하고 서랍장에는 작고 종류가 많은 액세서리들을 얇고 넓게 수납하고 책장과 수납장은 투명하거나 열려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해서 학용품과 화장품은 종류별로 세우고 옷은 최대한 옷걸이에 걸어 한눈에 보이도록 배치했어요. 셋째, 물건마다 이름이나 그림으로 표시하기. 그래야만 사용 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보이지 않아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리고 또 사지 않게 되거든요. 이렇게 환경이 바뀌니 아이의 실행력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정리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핵심은 환경이 기억과 판단을 대신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세 번째, 계획적인 소비와 정리정돈 루틴 만들기. 아무리 정리를 잘해도 ADHD에게 가장 치명적인 건 충동적으로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새로운 물건은 도파민 분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의지와 상관없이 쉽게 끌릴 수밖에 없어요. 소비에도 세 가지 기준을 만들었어요. 첫째, 사고 싶을 때 미리 찍어둔 수납 사진을 먼저 보기. 둘째, 지금 당장 사고 싶은 건 하루만 미루기. 셋째, 새 물건이 들어오면 같은 종류의 물건 하나는 정리하기. 이렇게 했더니 충동을 억누르지 않아도 물건과 지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리하는 시간도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만 했고 그 덕분에 정리는 더 이상 압박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333 정리 기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로 물건의 총량을 줄이고, 두 번째로 한눈에 보이게 수납하고, 세 번째로 소비 규칙과 정리 루틴을 만든다. 이 세 가지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쌓아도 이태롭지 않다는 뜻이에요. ADHD의 특성을 이해하고 아이에게 맞는 방식으로 조금씩 바꿨더니 충동적인 행동은 무조건 고쳐야 할 단점이 아니라 환경만 맞으면 빠르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에너지로 바뀔 수 있었고, 집중을 오래 못하는 모습도 짧게 몰입하는 구조를 만들어주니 성취감을 빠르게 쌓아가는 하나의 강점이 되었습니다. 정리를 못한다고 느꼈던 부분 역시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정리 기준이 너무 복잡했던 거였고, 기억을 잘 못하는 것처럼 보였던 모습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더해주니 생활이 훨씬 안정되었어요. 처음 ADHD를 진단받고 아무런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잠시 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저도 ADHD의 특성을 아이의 나쁜 행동과 습관으로 생각하고 빨리 고쳐야겠다는 조급한 마음이 컸으니까요. 그런데 그 마음이 아이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쉽게 바뀌지 않는 아이를 보며 두려움과 죄책감의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그쳤던 말들과 행동들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었을지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여러분도 뭔가 고쳐야 될 병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약물 치료와 상담을 꾸준히 받으시면서 천천히 생활 환경과 ADHD를 바라보는 태도를 바꿔보세요. 분명 시간이 지나면 안정되어 가실 거예요. 처음 맞춰가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절대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행동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중에도 영상에서 말한 방법들이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막상 일상에서 실천하기는 어려우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러니 처음부터 알려드린 모든 내용을 적용하시기보다는 제일 쉽게 느껴지는 것부터 한 가지씩 해보세요. 대단한 결심이나 완벽한 실천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오늘은 서랍 하나를 열어보는 것, 버릴지 말지 고민되는 물건을 잠시 다른 곳에 옮겨보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변하는 의지를 다잡을 때가 아니라 부담 없이 반복할 수 있는 행동이 생겼을 때 시작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저의 이야기가 완벽한 해결책을 아닐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도대체 뭘 더 바꿔야 하지? 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탓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숨 돌린 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직접 겪으면서 실패하고 다시 조정해 왔던 과정 속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변화들을 차분히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표시만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